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캐피탈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안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게 캐피탈의 숨은 그 함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캐피탈을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딜러들이 이제 뒤통수를 치는지 다 아는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 말고 할부나 이런 렌트리스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금리나 할인 두 가지만 보면 안 된다 요건데요. 가장 이제 쉬운 속임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게 해준다고 하면서 속인다, 할인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할인을 높여놓고 금리를 비싸게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통수를 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만 따지시는 분들은 견적을 받으시면서 이거 금리 몇 프로예요? 이렇게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할인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짜리랑 4%짜리가 있는데 2%짜리 견적이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금리를 낮추는 대신에 이 할인 금액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속으시는 분들은 요즘엔 별로 없고, 왜냐면 할인 금액이 견적서에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하시면 요거에 속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요 금리만 확인하시면은 이 할인 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지고 금리만 낮게 잡으면 요런 식으로 할인 금액을 빼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할인을 높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500 할인인데 뭐 800, 1000만 원 할인해 놓고 금리를 엄청나게 높이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냥 견적서를 거기 거 하나 받고 다른 데 거 하나 받으면은 이제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요거 두 개에 대한 지표만 보지 마시고 최종적인 금액을 보시면 어떤 게 싸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요게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취급할 수 있는 딜러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취급할 수 없는 딜러는 당연히 중간에 그 P라는 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P가 붙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요거를 이제 그 리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이제 그 대출 모집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렌트리스 상관없이, 렌트리스 할부 상관없이 그냥 딜러들이 다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P나 뭐 요런 이제 뭐 워낙에 중간에서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대출, 그러니까 할부나 리스 같은 경우, 렌트는 이제 대출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아직도 리스나 할부 같은 경우는 대출 모집인 등록을 해야지만 그거를 이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분들 중에도 그 대출 모집인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리스 상품을 직접 취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전시 분들은 거의 뭐 99%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신차 딜러분들은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있고 어떤 분들은 없고 막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피탈 직원이라든지 누군가에게 통해서 요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가 이제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액적인 차이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속임수가 뭐가 있냐면, 출고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달에 내가 견적을 받고 7월 달이나 8월 달에 출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해야 되는 차종들이 있는데, 그렇게 출고할 때에 이런 캐피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할인 금액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2차로 했을 때는 어차피 다른 데에도 다 대기 계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산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뭐 할인이 실질적으로는 500인데 그냥 내가 뻥튀기 해서 1000만 원 해주겠다, 800만 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받고 어차피 한 달, 두 달 있다가는 출고할 때 조건을 내가 좋게 안 줘도 이 사람은 어차피 그때 가서 이제 바깥 탈라면 내 거를 취소하고 딴 데로 다시 대기 계약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두 달 정도를 또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귀찮아서 이걸 바꾸질 않아요. 바꾸질 않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쉬운 방법이 있죠. 그냥 대기 계약을
두 군데 이상 넣으라고 합니다. 저는 지인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야, 대기 계약 한 군데만 넣었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면 너 답이 없다. 취소하고 너 몇 달 더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 계약 넣는 거 사실 뭐 계약금만 넣고 취소해도라도 계약금 100%다 돌려받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기 계약을 두세 개 넣고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에는 이제 BMW면 BMW 캐피탈, 벤츠면 벤츠 캐피탈이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교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가치가 없을 정도로, 비교해볼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서 그건 걸로 추구하시는 경우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런 타 캐피탈이라고 하죠. BMW 캐피탈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캐피탈, 이 캐피탈들이 조건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BMW는 BMW 캐피탈이 싸겠지? 요건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고,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타 캐피탈들이 굉장히 조건이 좋은 캐피탈들이 많습니다. 근데 BMW 파이낸셜도 그렇고, 이렇게 무이자를 무기로 이제 이렇게 할인을 뭐 이렇게 견적을 주고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근데 무이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차종마다,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무이자 조건으로 하려면 지금 BMW 같은 경우는 뭐 36개월에 뭐 선납금 뭐 50% 이상 이렇게 조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이자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할인 금액을 조금 낮게 한다든지 뭐 이런 또 뒤통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이자로 조건으로 했을 때 그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36개월에 동일하게 뭐 55%의 선납금을 넣게 됐을 때 그 조건으로 이런 타사 캐피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자 금리가, 무이자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 조건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인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무이자보다 타사 캐피탈이 나은 거죠. 근데 요거는 건바이 건이라서 어떤 건 그게 낫고 어떤 건 이게 낫고 이래서 요건 그냥 두 가지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이자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라고 해서 가지고 무이자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타사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할부라고 아시죠? 스마트 할부는 이제 그 할부, 그러니까 예전 말로는 그냥 유예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빼놓고 나머지 500만 할인을 하는 건, 진행을 하는 건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제 이자율이 비싸죠. 그래서 스마트 할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렌트 리스를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할부가 사실상 이 렌트 리스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납입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할부금을 좀 뒤로 빼놓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개념으로 했을 때 렌트리스랑 비교를 해서 비싼 경우도 많아요, 이 스마트 할부가.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져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할부라는 건 단점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BMW 캐피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렌트리스는 이 수많은 캐피탈 다 비교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유예를 해놓는 그 잔가 퍼센테이지도 마음대로 좀 마음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절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하시게 되면 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그 중에서 조금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전에는 이런 스마트 할부가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서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렌트리스 같은 경우 이렇게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캐피탈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캐피탈들도 이제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이 어떤 특별 차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5시리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캐피탈이 뭐 KB라고 예를 들어서 KB가 가장 저렴하면은 5시리즈는 여기가 특화되게 저렴합니다. 다른 데 못 따라오는 가격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반대로 뭐 X5다 그러면 여기 하나캐피탈이 가장 저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캐피탈들도 굉장히 자기네들만의 그 전략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노려서 하시게 되면 금리도 저렴하고 이 납입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한두 군데 비교하거나 아니면 BMW 딜러한테 그냥 맡기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를 하시고, 마지막에 요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이제 아파트 살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알아보고, 아파트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알아보죠.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서 알아보잖아요. 근데 차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동차 딜러한테 차를 알아보고, 이 캐피탈도 그냥 자동차 딜러한테 알아보거든요. 요거는 조금 의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신차 딜러들은 이 모든 캐피탈을 다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모집인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런 캐피탈 자체를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BMW라는 곳에서도 약간의 이런 캐피탈에 대한 그 실적 압박이 있습니다. 실적 압박이 있어서 이런 타사 캐피탈을 쓰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약간의 눈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뭐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굳이 비교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비교를 해보실 거면 이 은행원, 그러니까 은행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에이전시 업체입니다. 에이전시 업체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행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한테 뭐 할부든 렌트든 리스든 제대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할부가 낫고, 어떤 분들은 렌트리스가 낫고, 어떤 분들은 BMW 캐피탈이 낫고, 어떤 분들은 그냥 타사 캐피탈이 낫고, 이게 정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옛날 같았으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BMW 캐피탈이요 무조건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비교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에이전시의 캐피탈 견적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